너네 괜찮은데 결석한 사람만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걸 써놓더니 배경 지식 하나도 없는데 문자 대신 1 대입하면 된대. 그렇구나. 여기까지밖에 못 들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좋아요. 문자 대신 1 대입하면 이걸 전개했을 때의 개수의 총합이 나오게 된다.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은 이것도 가능한 거지 그러면. 이거 전개해보면 뭐가 되지? A제곱, 4B제곱, 9C제곱, 4AB, 마이너스 12BC, 마이너스 6AC, 그죠? 개수들만 다 더해볼까요? 이거에 다 더하면 얼마야? 18. 여기 18. 그럼 얼마야? 0이지. 이걸 전개해서 구할 거냐? 아니면 전개했을 때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할 때 문자들을 1 넣어놓고 계산해보면 1 더하기 2 빼기 3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 0. 그죠? 그래서 문자 대신 1 대입하면 개수의 총합이 된다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이걸 묻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너네한테 이걸 요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 이제? 이 중에서 일부분을 요구하는데 물론 그냥 막 뜬금없이 물어보는 딱 하나만 물어보면 힘들고 확통해서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요 아래 첨자들을 잘 보시고 이 첨자가 짝수로 되어 있는 것들의 총합만 합쳐서 얼마인지, 또는 홀수 첨자 붙어 있는 놈에 해당되는 요거만 다 더해서 얼마인지 이걸 알아보고 싶어. 이것만 알아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얘나 또는 얘의 값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하는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이제 항등식이니까 아까 했던 수치 대입법을 활용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 요식을 잘 보시고 x 대신 1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를 x 대신 1 대입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자 부분이 1이 되도록 대입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 지금 차이를 모를 거야. 다른 문제, 다양한 문제 풀다 보면 의미가 이해가 될 건데 문자 부분이 1이 되도록 숫자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한 대로 여기다가 x 대신 1 대입하면 뭐가 나올까? 여기서부터 한번 불러볼래요? 문자 대신 1 대입했어. 그러면 여기 이쪽은 뭐가 되고? 2의 10제곱. 아까 그거 나온 거야. 이쪽은 여기서부터 쓰자면 A0 있을 거고 A1 있을 거고 A2 있을 거고 다 쓰긴 좀 힘드니까 요렇게까지 써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대입해 볼게. 요번에는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 역시 의미는 문자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대입할 거예요.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나요? 0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써볼게.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하더라도 그냥 A0 맞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A1이 된다고. 홀수 거듭제곱 붙어있는 놈들은 마이너스 9가 살아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1이 되고 제곱항은 마이너스 1이지만 제곱되는 바람에 플러스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요. 플러스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게 맞지. 그래서 문자 부분이 1이 되게끔 대입한 식과 문자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대입한 식 이 두 개를 찾아가지고 만약에 이 식을 더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시라고. 더한다면 2의 10제곱 더하면 2a0 이건 더하면 0. 죽지. 얘는 2a2 그러니까 결국은 2의 a0 a2 이렇게 해가지고 요 놈만 남게 될 거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이제? 이 짝수 첨자만 붙어 있는 놈들의 합만 따로 구할 수가 있어요.
2로 나눠주니까 2의 9제곱이요.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이 두 식을 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홀수가 차를 구해볼게요. 위에서 아래를 빼봅시다. 빼면 이거 더하나 하나 빼나 똑같으니까 2의 10제곱이 되죠. 그럼 빼면 이게 죽어요. 빼면 요게 A1이 2배고. 그러니까 2에 해서 홀수 첨자 붙은 놈들만 쭉 살아남겠지. 그럼 결국은 A1부터 A9까지 더한 놈도 2로 나눠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구해지겠죠. 요 내용이 요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차수만 쭉 변화가면서 나열된 개수는 모르는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개수들의 총합이든 아니면 이놈들에 대한 결과든 얻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아까 하려고 했던 내용이니까 요거 하나는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는 이거 갖고 풀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오. 어떤 전개식에서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차수만 저렇게 나열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특정 항 대신 저렇게 뭐 전체 합이라든가 또는 뭐 짝수 첨자들만이라든가 홀수 첨자들만인가 이렇게 따로따로 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문자 부분이 1이 되도록 또는 문자 부분이 마이너스 1되도록 대입한 식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학교 시험 문제 출제 대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내가 왜 문자 부분이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109번 문제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x의 10제곱 더하기 2가 a의 10에 x 더하기 2의 10제곱 플러스 a9의 x 더하기 2의 9제곱 이렇게 써서 a1에 x 더하기 2 그 다음에 a0까지 개수들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즉 항등식인데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아니라 x 더하기 2라는 거에 대한 내림차순입니다. 자, 알고 싶은 거는 a0, a1에서 이거는 그 개수의 총합을 구해 보십시다 라고 했어. 근데 개수의 총합을 구한다면 문자 대신 얼마 대입? 1대입.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바로 풀고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게끔 만들어라. 내가 했잖아. x가 얼마냐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자 부분이 1이 되도록 하면 개수만 남는다고. 그럼 이 문자 부분이라는 걸 어떻게 인식하는 거냐면 여기가 문자 부분. 그러니까 x 대신 얼마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x라는 말 대신에 문자 부분이라는 말을 빨갛게 써준 거야. 그거 이해돼. x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 1 더하기 2니까 3이 되고요. 여기는 1의 10제곱이니까 상관없고요. 1의 9제곱도 관계가 없는 거죠. 여기 또 1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A0부터 A10까지 다 더한 합은 그냥 3이라고 할 수 있다. 3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 문제에 이어서 이거를 구해라 하는 문제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여기는 홀수 첨자만 붙은 거죠. 그럼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면 식을 2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처럼 문자 부분이 1 되게끔 대입하면 요거 대입한 거죠. 그랬을 때 1 대입했으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이게 나왔어. 자, 이번에는 문자 부분이 얼마가 되도록?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그럼 x 대신에는 얼마를 대입해야?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3의 10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3이지만 10번 곱했기 때문에 3의 10제곱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는 A0는 괜찮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A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그냥 플러스 A가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A9 플러스 A10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이거라면 이 두 식을 빼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빼야 됩니다. 그죠? 빼보면 3 마이너스 3의 열제곱 빼기 2까지 되고 빼는 순간 요거는 죽지만 홀수 첨자 쪽이 2배로 살아남게 되죠. 따라서 이제 2로 나누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3의 열제곱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죠. 요건 책에 없는 문제가 된 거야. 그냥 식은 이걸로 사용하고 이거 그냥 구해보라고. 실제 문제는 요거니까 끝난 거고. 요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본인이 한 문제 이제 해결해 볼게요. 니네가 111번 풀어서 답을 쓸 수 있다면 풀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꼭 확인해 봐. 111번을 풀어서 쓸 수 있다면 이제 조금 비슷한 문제를 할 수 있을 거라. 항등식입니다. 이거는 x 플러스 1에 대한 차수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 부분이 x 플러스 1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잘 보면 홀수 첨자 붙어 있는 계수들. 아니다. 앞에 있는 계수들이구나. 이거 쉽지 않겠는데? 사실은 확통에 있는 얘기를 하면 그냥 눈으로 보고도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른다면 공식처럼 가르쳐 줘야겠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도. 상관없네? 이것도 너무 쉽구나. 잘못했네 이것도. 그냥 110분 낼걸. 혹시 111번이 좀 힘든 사람은 A0에 해당되는 숫자와 A6에 해당되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풀면 끝나죠. 회원이 끝났네? 오케이. 그러니까 A 전체에서 A0하고 A6만 빼면 A1부터 A5까지니까 아까 했던 이 얘기예요. 여기 있는 A10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여기 있는 A0도 너네들이 사실은 알고 있는 값이라는 걸로 출발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를 들면 A0는 16이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A6은 얼마인지도 알아요? A6은 얼마예요? 이건 최고차원 계수니까 1이죠. 그럼 다 더한 계수의 총합에서 16하고 1만 빼주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이거는 앞에 있는 절반인 줄 알았더니 그거 구하는 문제를 낼 리가 없죠. 통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 또는 이제 그게 내림차순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문제들에 대한 거는 이 x 대신에 얼마라고 자꾸 느끼지 마시고 문자 부분, 내림차순된 덩어리 그 문자 부분이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왜냐하면 거듭제곱이 높기 때문에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숫자가 아니면 거듭제곱 계산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 1이 되도록 하는지 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넣어야 되는 게 좋은지를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다 됐죠 그러면? 계수의 총합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36이네. 36에서 16하고 1 빼니까 19가 되나요? 맞나요?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개수의 총합이 36이에요? 16. 잠깐 마이너스 1 넣어야지. 네.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게 아니라 0을 넣어야지. 0.
개수의 총합이 16이네.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네. 미안합니다. 자, 뭐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항등식에 대한 얘기가 끝났어요. 자, 진도가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이제 오늘 할 얘기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니네 계속 뭐 수업 배우면 알겠지만 2시간 금방 가고 공부할 시간 별로 없어요. 열심히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오늘은 가장 쉬운 부분만 먼저 할게요. 자, 이제 항등식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요겁니다. 자, 그럼 한번 배운 걸 한번 정리해 볼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대답해라. 나머지 정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해보면 됩니다. 대답하기 싫어서 기침하죠? 가끔 그런 친구 있어요? 이거 얘기해봐. 뭐 이러면서 대답을 그럼 생각하는 거지. 뭐라고 해야 되나? 좋습니다. 혜윤아, 나머지 정리가 뭐야?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 맞지?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정리라고 이름 붙어 있는 거 공부하는 거야. 앞으로 모든 이 수학 책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정리라고 돼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많아봤자 20몇 개야. 정리라고 돼 있는 부분은 반드시 의미를 이해한 후 철자도 틀리지 말고 대답할 수 있게 기억하셔야 돼요. 정리가 뭐냐면 참인 내용 중에 수학에서 참인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는 놈들을 정리라고 해요. 중학교 때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진이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얘기해봐. 직각삼각형에서 음흠. 빗변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같다. 완벽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얘기할 때 개념을 정리하지 않은 친구들의 대답 방식은 이런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이건 전혀 의미 없는 거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 얘기하는 건 뭐냐? 직각삼각형이라면요 라는 게 들어가야 돼. 직각삼각형이면요 가장 긴 변, 빗변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게 나머지 두 변을 제곱해서 더한 거랑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완벽한 개념. 그 개념이 잘 잡혔다는 뜻이지. 그런 거 안 해두면 내가 진이 보고 개념 없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니네가 공통수학 1 다 배웠어. 자, 나머지 정리가 뭔지 얘기해보라고. 또 가위바위보를 할 셈이야? 가위바위보를 할 셈이야? 가위바위보! 알겠네. 네가 해줘야지. 옆에서 불안한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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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찝찝뽕 안 되겠다. 다음. 가위바위보! 지우야, 가위바위보! 저기 회장님, 가위바위보! 못하면 죽는 거야. 좋다. 재밌으시지? 아주 하겠다고 맘먹고 있었구만. 나머지 정리가 뭐야 도대체? 선생님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배운 적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랬잖아 내가 이거 공부할 때 지나가서 어느 순간에 기억이 희미해지긴 할 텐데 잊어먹는 공부하면 안 돼. 그냥 자꾸 이렇게 배야 돼. 그러려면 반복하고 그러는 것 뿐인데 너네가 이제 이거를 안 배웠다 그건 아닐 거고 배웠는데 왜 지금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대답을 못 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저기 흑장미 불러. 흑장미 너를 도와줄 여학생 하나를 고르라고. 쟤 정도면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겠어. 당연. 이런 식인가? 그럼 너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되겠네. 쓰레기다. 그럼 밀려서 또 가네. 여기니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 근데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돼. 뭐죠? 혹시?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고 설마? 지금 할게요 그냥. 너무 실망이네. 사실 지우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가위바위보 이겼기 때문에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할게. 나머지 정리가 뭡니까? 어떤 방식 fx를 x-a라는 1차식부터 써줄까요? 1차식이어야 돼.
1차식 x 빼기 a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고 그 나머지는 이 f라는 식에다가 x 대신 a를 대입해서 계산한 만큼이 나머지입니다. 다시요. 어떤 다항식 fx가 있어. 그걸 1차식 x 빼기 a로 나눌 거야. 몫은 잘 모르겠고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나머지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는 게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떤 형태가 될 거야? 상수. 그 숫자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 다항식에다가 x 대신에 a를 대입해 보면 나머지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2로 나눴어. 이게 다항식 fx라고. 그러면 계산 안 해봐도 몫은 잘 모르겠고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x 대신 얼마를 대입한? 2를 대입한. 나머지는 3이군요. 얘를 실제 나눗셈에서 확인할 생각하지 마시고 나머지가 궁금하다면 요 내용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외우라고 하니 처음엔 외웠다가 희미해지는데 왜 그런지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안 까먹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항등식 배운 거 생각해. 나눗셈 fx를 x-a로 나누면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건 누구나 알아.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겠어? 얘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아까 수치대입법 뭐 항등식 배울 때 개수 비교할 때 전개하기 힘든 qx라는 식이 있다면 얘를 죽이는 숫자를 대입해 보면 좋다 그랬지. 그러면 x 대신 얼마를 대입해 보면 a를 대입해 보면 얘는 죽어버리고 뭐만 남겠어? 당연히 나머지만 남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1차식 x 빼기 a로 나눈다면 그 나머지는 이제 나눗셈을 하지 않아도 나머지만큼은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안 보고 해볼까? 나머지 정리가 뭐야? 라고 선생님이 이제 물어봤어.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겠지만 나머지 정리가 뭘까요? 슬쩍슬쩍 봐도 됩니다. 아 괜찮아.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 갖지 말고 지금 오늘 이수가 중요하니까 그냥 저거를 저 글씨대로 똑똑똑 읽어도 좋지만 그냥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게 이해가 된 사람은 그냥 상상으로 얘기하면 돼요. 어떤 식이 있는데요 막 이렇게 fx가 이러지 않아도 돼. 그럼 만약에 상상으로 그냥 얘기한다면 이 개념이 잡힌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베스트긴 해. 그대로 하는 게.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식이 있는데요 x-a로 나누면 그 식에다가 a 대입한 만큼이 나머지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 글씨를 이거 수학 용어이기 때문에 쓴 것뿐이에요.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fx를 1차식 x-a 나누면 나머지는 fx에다가 xa를 대입한 거. 그렇죠. 그걸 이제 그 말을 길게 안 하고 이제 fa만큼 돼요 해도 상관없는 거야 이제. 그지? 요 내용에 대한 거야. 나머지 정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점 어려운 쪽으로 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학교 시험은 물론 어려운 쪽에서 내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기본 도구를 먼저 하시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이제 내가 이제 이것만 딱 안 다음에 fx라고 안 써 있으면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럼 내가 물어볼게. 나머지 얼마인지 불러봐. f 2분의 1 더하기 g 2분의 1. 이해되나요? fx가 아니더라도 관계없어. 이 식이 이상하게 생긴 놈이 있다 하더라도 1차식 여기로 나눈다면 그렇게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 나머지가 얼마가 될까요? 3f.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된다고. 식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1차식 얼마로 나눴다면 그 식에다가 x 대신 얼마를 대입한 값이 나머지 역할을 할까.
얘에 대한 것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이쪽 뭐 별거 없어. 그럼 뭐 이게 얼마가 될까? 물어보면 F1 G 아무 관계 없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낼 수 있냐면 이거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이거를 fx 곱하기 g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그러면 f1의 제곱 더하기 g1의 제곱은 그럼 곱셈 공식과 연관된 얘기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걸 구해보라고. 그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야. 이거를 x-1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2야. 그러면 이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면 아까 말한 대로 정리해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1의 세제곱 g1의 세제곱 3. 요거 나머지는 f1 곱하기 g1이 2. 그러면 f1을 a라고 생각해 보시고 g를 b라고 생각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야? 이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3이고 a 곱하기 b는 2야.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야? 이렇게 보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렇게 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어떤 식을 이라는 의미로 쓴 거지 그냥 무조건 fx라고 써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식이 이상하게 써 있더라도 중요한 건 1차식 삐리리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쓰느냐 이게 문제인 거야. 다 됐죠? 자, 여기까지 공부했다면 유형 5 충분히 되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만. 자, 예를 들어 113번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13번 보세요. 자, 113번 보면 다항식 px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5입니다. qx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2px 빼기 3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제는 이 문제를 보면 아, 이런 걸래 짜증나게. 그죠? 그 정도죠, 이거.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너네들이 나머지 정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p-1은 5예요 라고 힌트가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q-1은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힌트를 준 거니까 얘를 이걸로 나눴다면 결국 2p-1 빼기 3q-1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10초짜리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구조를 아까 여기 했던 그 나머지 정리를 이해할 때 요것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어떤 다항식에 대해서든 1차식으로 나눈다면 나머지를 표시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112, 113 문제는 그냥 암산으로 다 될 것 같고 자,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더 가볼까요? 요건 좀 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다. 104번 하나 더 보여줄게. 그러니까 114번이요. 같은 속도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나 할 줄 알아요 하는 사람은 근데 이제 잘 모르겠다면 빠르게 선생님 하는 쪽으로 봐야 돼. 114번 내가 아마 문제 쓰는 동안 풀 거예요, 여러분들. 다항식 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 요거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서로 같은 나머지가 된답니다. 역시 뭐 전혀 이해 문제 없죠. 즉 x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나온 값과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나온 값이 나머지끼리 같아요. 이거 풀고 있는 거니까. 그럼 a는 이쪽으로 보내면 이제 이쪽이 되겠고 마이너스 6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6이 된다면 7 이렇게 되나요?
자, 이것도 역시 문제 구조랑 관계없이 아까 했던 나머지 정리 생각 하나로 다 되는 거 그냥. 또 바꿔보죠. 116번이요. 이것도 그냥 푸세요. 보니까 그냥 할 수 있겠어. 다항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x의 f2x 빼기 1이라는 어떤 식을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일단 알고 싶은 걸 먼저 체크해 보셔. 복잡하게 생겼지만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니까 2에 f3이 얼마입니까만 나는 알면 되는 거. 그러면 나머지 정리랑 다르게 2차식으로 나눈 셈이지만 우리가 나눗셈 문제가 나오면 항등식을 자꾸 써버릇하라고. fx를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로 나누면 몫은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 보통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 식은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된다고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F3을 구하라고 한 건 X 대신에 3을 대입해 보라고 하는 뜻일 텐데, 그럼 F에서 X 대신 3을 넣는 순간 이 부분이 싹 날아가고 없어지겠지. 그럼 X 대신 3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에다가 F3 곱하니까 14 이렇게 답쓰라는 문제 그냥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기본 문제들은 너무 간단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도 충분히 되는 문제이니까. 자, 아까 말했던 문제가 또 희한하게 118번에 나와 있네요. 118번 도전해서 답 쓰시죠. 자, 118번 도전. 진이야, 거기 불교지 좀 잠깐 줘볼래? 문제가 다들 어디까지 나가야 맞는 건지 체크해 줄게. 여기 책은 너무 단순하게 돼 있고. 응? 아예 그냥 두고 다니네. 아니, 이건 또 어디서 났어? 이거 쌤이 주셨어요. 쌤이? 네. 이거 필요한 사람은 내가 C단계 연습 교재니까 맞아요.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진이도 생각했으면 얘기해. 저 안 갔잖아. 뭐 한 거였지? 숙제 안 했으니까 안 갖고 겠지. 아니, 다 했죠. 에이, 나한테 그런 비겁한 변명입니다. 규어가 부교재를 잠깐만 줘봐. 이것도 문제가 몇 개 안 되네. 진짜 이걸 나눴거든. 이거 안 봤어? 자, 구해졌나요? 네. 남은 문제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 정리는 됐고, 이제 1차식 나눗셈에 대한 나머지 정리는 얘기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한다거나, 또는 3차식으로 나눈 나눗셈, 특히 여러분들한테 학교 시험에서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그런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여기까지는 알아두십시다. 어떤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눗셈을 했다면 몫이 뭔가 생길 것이고, 이 나머지는 어떤 형태로 생기게 된다. 상수꼴로 생기게 된다. 그냥 R 보통 씁니다. 그러면 어떤 다항식 fx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어떻게 생길까요? 1차식? 그거를 한꺼번에 1차 이하의 식이요.
1차 이하의 식. 그럼 그 1차 이하의 식을 우리는 보통 요렇게 놓고 A와 B를 구하는 데 집중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 fx를 3차식으로 나눗셈을 했다. 라면 나머지는 어떤 형태로 생기고 2차 이하의 식. 그럼 그걸 표현할 때 보통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A와 B를 알기 위해서 힌트가 2개 필요하죠. 여기는 A와 B를 알기 위해서 힌트가 3개 필요하고. 그런데 학교 시험에 내는 건 얘를 물어보는데 힌트를 2개만 줍니다. 그럼 A, B, C가 정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그래서 요 중에 혹시 힌트 2개짜리는 나눗셈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게 돼요. 이제 이걸 하고 나면 다음 시간이겠지만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딱 여기부터 시작이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고 다음이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빠지게 되면 조금 힘듭니다. 3차식 나눗셈을 할 때 실제로 힌트가 3개 주어지는 문제도 있어. 그거는 연립방정식 풀어서라도 그냥 풀어버리면 끝인데 힌트가 2개만 주어지는 듯한 문제가 있어. 그때는 추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사용을 해야 풀린다는 거. 12월 말 학력평가에 이 문제를 내겠습니다. 내가 출제하니까 잘 배우시기 바라고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먼저 진행할게요. 잘라서. 자,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으로 나누었어. 뭐 여기 fx c 나오겠죠. 그거의 나머지를 구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요렇게 쓰고 나서 a, b를 정하면 되는데 그럼 힌트가 2개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 힌트 2개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얘가 사실은 1차식 2개로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자 2개를 해결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 QX 때문에 전개할 수 없는 어떤 식 숫자를 대입해서 항등식을 사용할 텐데 또 3을 대입해 볼 수 있겠지. 여기 이제 fx는 10으로 정해질 거예요. 뭔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누구누구를 이렇게. 그러면 f3 구해보면 여기 다 죽어버리고 3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 3 대입한 값이 얼마로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 또 얼마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되고 그럼 f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쭉 계산하면 여기는 다 죽어버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어서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뭔가로 생겨나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게 되면 A와 B가 정해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나머지 쓰면 돼. 그냥 이런 정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눗셈에 대한 것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실제 한 문제 해볼게요. (120번을) 보십시다. 3차식은 안 할게요. 120번을 보면 x의 11제곱 빼기 x의 5제곱 빼기 3제곱 더하기 1 요거를 x 세제곱 빼기 x 벌써 이거 3차식 나와버렸네? 에이 그냥 하자. 이거 똑같으니까 이걸 나누었을 때 몫은 잘 모르겠고 나머지가 rx다. 근데 몇 차식으로 나누냐면 3차식. 나머지는 2차 이하의 식처럼 생기겠죠. 얘는 힌트가 3개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고 푸는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요게 x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1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B, C를 정한다면 대입할 숫자가 3개가 보인다면 이건 다 풀린 거니까. 보이죠? 3개. 그래서 x 대신 0 대입한 것부터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0 대입하면 다 죽고요. 0 대입하면 C만 남으니까 C 값이 벌써 결정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X 대신 1 대입해보는 것 남았죠. 1 대입해보면 죽고요. 0 되네요. 그럼 1 대입해보면 여긴 다 죽어버릴 거고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이너스 1도 대입해볼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순간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C가 1이니까 A 두 번째 식으로부터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하나 생기는 거고 이쪽은 A 빼기 B C가 1이었기 때문에 이사 가면 이건 죽고요. C가 넘어가면 1 이렇게 되죠. 연립방정식 풀게요. 더해서 볼까요? 그럼 A가 제로가 되나? A가 제로가 된다면 B는 마이너스 1 C는 1 따라서 나머지를 써라 할 때는 결국은 AX제곱 그러니까 이 차항이 없는 거죠. BX 더하기 C만 쓰면 되니까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RX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때에 뭘 구하는 거냐면 R3의 값은 그랬으니까 이렇게 정해지겠죠. 문자가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122번 하나를 더 가볼게요. 니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조금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나머지 정리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문제를. 그리고 나눗셈의 그 기본적인 특성은 아니까. 122번 하나를 더 해보죠.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 힌트 읽으면서 내가 조금 요약해서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쓰는 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봐. fx를 x로 나누면 나머지가 7이다. 그걸 최대한 줄였으면 어떻게 쓸까요? fx를 x로 나누면 나머지가 7이다. x 대신 얼마 대입해야 돼? 0 대입해야죠. 그러니까 f0가 7 7입니다. 이게 다항식에서는 상수항이 7입니다와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다. 그랬으니까 f 마이너스 1은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힌트요. fx를 x의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똑같다. 이렇게 쓰면 목과 나머지가 똑같다. 그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나머지를 rx로 쓰고 싶은 사람은 그냥 여기를 rx로 써도 돼. qx로 써도 돼. 아무 관계 없고. 선생님 꼭 q나 r 써야 돼요? 아니요. 얘네 쓰고 싶은 거 쓰는데 보통 몫을 q라고 쓰고 나머지를 r이라고 많이 쓰니까. remain 알지? 남은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이 식이 몇 차예요? 2차 나눈 식이 2차지. 그러면 여기 rx에 해당되는 얘는 뭐가 돼야 돼? 1차 1차 이하. 그걸 ax 플러스 b로 표시한다. 그죠? 그 얘도 ax 플러스 b 이렇게 써 있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사실 알고 싶은 게 문자 2개만 알아내면 되니까 대입할 힌트가 2개가 주어졌다면 이미 풀린 거예요. 확신하고 풀면 돼. 그죠? 그러면 f0는 0 대입했으니까 죽고요. 여기 0 대입하면 b만 남는 거니까, 그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f-1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가 죽어버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돼. 근데 그 f-1이 1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b가 7이라면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6 이렇게 되면 되겠죠. 따라서 fx는 x에 x 더하기 1에 a가 6이고 b가 7이니까 6x 플러스 7에 더하기 6x 플러스 7 이게 fx죠. 전개할 필요 없어요. 그죠? 알고 싶은 게 f1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문자가 몇 종류일 때 힌트가 몇 개 주어지는지가 눈에 보이면 그 문제는 벌써 풀기도 전에 풀었네. 계산만 안 틀리면 돼. 이제 이 정도 상황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23번 하나 풀고 끝내겠습니다. 124번 유형부터는 이어서 갈게요. 여기 곱셈 공식 면제 받은 사람 누구 있냐? 면제를 그때 어떻게 다 통과했나? 곱셈 공식이랑 네, 변형식? 네, 네, 네. 전체가 다? 그래서 니네 이제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번에 저쪽 보니까 2명 빼고 나머지가 돼서 2명은 또 시험 봐야 돼서 혹시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죠. 괜찮죠? 교. 자, 일단 과제는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되면 된다. 요쪽 내용은 필기 대상이니까 필요한 사람 적네. 아까 그거 혹시 막 10차씩 있는 거 A0, A10 있는 거 다 적었냐? 아 찍었어요. 그거 찍었어? 오케이. 아, 내가 그건 못 찍었어. 아.